중국 전국시대, 나라가 위태로워질 위기에 처하자 군주는 맹자에게 나라를 이롭게 할 방도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답합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꼭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로지 어짐과 올바름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필 완리, 이익을 쫓아 학문과 도덕을 외면한 군주에게 던진 수천 년 전의 뼈아픈 직언이 오늘날 대학과 사회에서도 울립니다. (2025년) 현재 대학가에서 인문학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22년 사이 전국 4년제 대학에서 통폐합 또는 신설된 학과는 총 4,108개, 이 중 인문사회계열 학과 통폐합이 76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급격히 줄었습니다. 또한 신설학과 대비 폐과 비율을 보면 인문계열이 유일하게 폐과 수가 신설학과 수보다 많았습니다. 부산대학교 역시 통폐합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 저희 채널 PNU는 불어교육학과와 도거교육학과의 통폐합 논란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사범대 불어교육과 도거교육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인문대의 불문과 동문과하고 이제 통합되거든요. 과가 축소되고 있고 이른바 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통합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긴 텀으로 축소의 경향에 놓여 있고 계속 인문대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긴 하지만 학교 전체적으로는 명목상으로는 계속 인문대 다양성을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인문학의 위기와 축소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대학가에서 인문계열 학과 수는 줄고 인문학은 그 뿌리를 지켜야 할 대학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인문학의 위상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대학과 사회를 주도하고 기꺼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곳이자 학문 연구의 중심지였죠. 부산대학교 인문대학은 교내 모든 단과대학 중 가장 먼저 설립됐습니다. 개교와 함께 시작된 인문대학은 역사만 79년에 이릅니다. 특히 과거 인문대학은 1979년 부마 민주항쟁이 나서 독재를 타도하고 2015년 총장 직선제 폐지에 앞장서 직선제를 수호했습니다. 그냥 인공자동이라는 사자성어 있었지. 인문대, 공대, 자인대 동아리. 인문대는 2,000명도 안 돼 다 해봐 1,000 몇백 명인데 투표를 했던 밖에 조그만 데모크라시를 했던 행사를 하면 인문대가 가장 많지. 한 3분의 1 정도 인문대. 학과마다 10명, 20명, 30명씩 이렇게. 사회적 참여나 학생의 어떤 참여하는 거는 항상 인문대가 최고였지. 인문대학의 위상은 캠퍼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자 국가문화재인 인문관 곳곳에서도 드러납니다. 찬란한 영광을 자랑했던 인문학. 왜 오늘날 인문학은 대학가에서 위기로 자리하고 있는 걸까요? 과거의 부산대 인문대학은 이제 동남권 학문의 중심지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학령 인구의 감소, 우리 사회에서 학과 내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아무래도 부산대학교의 위상이 굉장히 좀 약화되어 있는 거는 이제 현실인 것 같아요. 현재 대학에서 인문학의 입지가 좁아지는 현상은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학생들은 경제, 경영, 반도체 융합,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국제학부와 같은 실용학문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는데요. 보다 현실적이고 응용적인 학문을 선택하는 경향은 복수전공과 부전공 선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인문학을 외면하는 이유는 단연 취업난입니다.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계열별 취업률 중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현재 전공에 대해서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다 만족하는데 다만 취업이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살짝 불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전공 사회복지학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고 사회복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취업이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사회복지학과 부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 복수전공을 인문학을 전공하면서 복수전공을 다른 실용적인 학과를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
내가 인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지만은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다른 쪽, 경영학 아니면 법전원, 로스쿨 이쪽을 선택하는 건 결국 결과적으로 어떤 쪽이 더 나에게 당장 가치가 있다,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인문학의 입지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한 성과와 평가를 중시하는 오늘날의 교육 정책도 인문학의 위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교육부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실시해 이공계와 의학 계열의 정원을 늘리는 한편 인문예술 계열 정원은 감축시키도록 유도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는 무전공 입학, 즉 전공 자율 선택제 역시 인문학도를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퇴장을 부추기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이제 처한 현실이라는 게 있고 이제 정책이라는 걸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고 우리 인문대 교수들의 입장이 있고 인문대 학생들의 입장이 있고 이제 학교 본부의 입장이 있고 이런 거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사실은 이제 최적의 어떤 그 방안을 찾으려고 굉장히 다 많이 노력은 했지만 결국에는 인문학이 줄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인문학 같은 경우는 같은 잣대로 그 연구 성과, 산출물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평가 기준이 아예 없는 거죠. 오랫동안 그 문제는 인문학을 연구하는 쪽에서 계속해서 제기해 왔는데 이제 그에 걸맞는 평가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가 않은 거죠. 이처럼 인문학이 계속해서 쇠퇴한다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인간에 대한 성찰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인문학이 외면받을 경우 우리 사회 전체가 가치관의 혼란과 정서적 빈곤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인문학의 어떤 것들이 이제 소외되고 무너지면 인간 중심의 가치가 상실한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얕아지면 공동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은 만일에 진짜 이 인문학 없이 모두가 그냥 기술만 배운다, 뭐 촬영하는 기술만 배운다, 그냥 AI를 활용하는 것만 배운다, 뭐 이렇게만 했을 경우에는 정말 삭막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사실 뭐 광고 하나 문구를 만들더라도 광고를 갖다가 화려하게 잘 만드는 기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마음에 어필할 수 있는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의외로 인문학적인 성찰에서 오기가 쉽거든요. 그런 인문학이 쇠퇴한다고 하면 정말 그런 어떤 비판적인 사유가 없는 세상이 돼서 진짜 삭막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통적인 몇백 년 전에 그 대학 그 순수 학문이 굉장히 중요했던 막 라틴어 배우고 막 고전 배우고 그랬던 걸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그 학과 울타리마저 무너뜨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정원을 내놓고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더 이상 더 크게 이 물결이 모든 울타리를 없애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인문학 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대학에서 인문학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인문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챗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열풍 속에 사람들은 점점 더 인문학을 찾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이야기의 맥락을 읽고 감정을 공감하며 사람의 말과 행동에 깊이를 더하는 데엔 여전히 인문학적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고 다양한 존재들과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들과 살고 이제 또 다양한 동물, 다양한 기술 뭐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설정하고 그런 관계를 이해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이해하고 뭔가 설정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게 인문학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거잖아요. 잘 살아가는 거 내지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그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유튜브 등 각종 플랫폼에서도 인문학 강연이나 교양 콘텐츠는 꾸준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은 수십만, 많게는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댓글창엔 호평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인문학을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 필요할 때 꺼내어 보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인문학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문학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본래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인문학이 다른 상경 계열의 학과나 공대에 비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사회적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꾸는 게 더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지원이나 그런 게 늘어나도 별로 그렇게 유의미하게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살짝 너무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랑 의견들이 많은데 그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양 교육에 대한 뭐 개편이나 좀 더 학생들에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든지 요즘 말하는 융복합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 혹은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럴 때는 어떤 좀 거시적인 정책이나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지방국장 국립대학을 획기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굉장히 거시적인 차원에서 큰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과와 결과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요즘 대학가에서 인문학은 가장 먼저 외면당하고 벼랑 끝에 몰린 학문이 됐습니다. 취재에서 만난 인문학도들은 각자의 이유로 인문학 밖에서 각자 도생하는 한편 이 학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더 다시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사람들이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요즘 솔직히 너무 좀 멸시한다거나, 멸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얕보는 느낌인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점점 이제 기술이 발전되고 AI가 발전되는 상황에서 결국 남은 거는 우리와 AI가 가장 다른 게 뭘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이 인문학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획일화된 가치 속에서 사람들이 숨막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숨통을 트여주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시야를 한번 넓게 가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학내에서는 비슷하겠죠. 다 학생들이나 사회인이나 다 인간이니까 학내에서도 자기 전공에 그리고 취업 공부에 매몰되기가 쉬운데 인문학을 통해서 한번 뭔가 그 숨을 한번 내쉬고 내 삶을 돌아보고 옆 사람을 돌아보고 인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인문학이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취업과 사회적 시선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탐구하고 배우기 위해 인문학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